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큰 뉴스가 하나 나와서 이거 이야기를 좀,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 열렸다. 예. 자, SEC에서, 저 어제 막 그 소동이 있었죠. 트위터에 열렸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다. 막 하면서 막 요동을 쳤는데요. 계정 해킹 막 이런 사건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공식 승인했다. 음. 자, 특히 이제 그 캐시우드 그 ARKB 예, ARKB라고 하던데 그 저기 종목명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 그 ETF들이 이제 11개 정도 ETF들이 이제 승인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르면은 11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이제 대박 소식이 터졌어요. 대박 소식이 터졌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 비트코인이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 1.33%. 네. 자, 지금 코인 가격 보면은 16,500에서 여기가 이제 그 1월 6일이었고 16,000이면 뭐 32,100%, 한 200% 올라갔네요. 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급등을 했죠. 8.8%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제 간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 이제 거래하려면 무슨 뭐 빗썸이라던가 무슨 이제 거래소 이렇게 해갖고 뭐 은행 계좌 만들고 막 복잡해요. 예. 그리고 뭐 해킹 사건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죠. 예. 근데 이제 간편하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ETF 이 비트코인을 사는 ETF를 그냥 마음대로 막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11개 ETF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다 사람들이 막 사면은 그걸로 이제 막 비트코인 막 이제 현금 매수가 막 들어올 거니까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이런 초대박 사건이 터져졌어요. 근데 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엄청난 지금 매수와 매도 사이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테슬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주식의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기본 개념.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마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뭐 1번마부터 뭐 3번마가 있다. 근데 이 1번마가 과거에 10번 경기에 나가면 한 8번 이렇게 막 우승을 했던 경력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2번마는 뭐 한 번 10번 나가면 한 번, 3번마는 10번 나가면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경기를 한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요 확률이 높은 1번마에 막 많이 돈을 걸겠죠. 예. 그러면 1번마가 인제 정작 우승을 해도 배당 수익은 적어요. 예. 근데 한 번도 우승을 못 했던 이런 말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걸겠죠. 근데 이 말이 놀랍게도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 거기에 돈 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배당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몰렸잖아요. 이쪽 돈을 막 이렇게 인제 배당받는 거거든요. 소수가 몇 명이 소수. 이 소수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다수고요. 이게 인제 주식의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경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주식의 기본 개념이 인제 돈 놓고 돈 먹기. 예. 내가 배팅을 많이 하면 똑같이 100% 올라가더라도, 예, 1,000만 원 배팅하면 1,000만 원 벌지만 1억 배팅하면 1억을 벌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률도 중요하긴 한데 얼마를 배팅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요즘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분이 나 엔비디아로 뭐 400% 수익 냈어. 하지만 이분이 1,000만 원밖에 안 땄다면은, 예, 테슬라로 100% 수익 냈어. 근데 이분이 10억을 샀다. 예, 이분이 훨씬 돈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의 개념이고, 주식을 그러니까 그냥 도박이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예, 정확히 도박입니다. 예,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거 누구냐? 이제 개미들이 그쪽에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라는 것은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이기도 하지만 악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미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사실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이 비트코인 투자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급등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뭐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급등을 막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모습은 앞으로 이제 좀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보면은 이 AT&T처럼 이제 이런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경기 방어주, 예, 경기주 뭐 저기 뭐야 저거라고 하죠. 배당주.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유사한 것은 테슬라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이제 왕창 몰린다. 그러면 그 주식은 급등이 어려워요.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이런 개미들이 많이 몰리고 이제 이런 꿈을 가진 주식들, 이거 뭔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뛰어난 주식들 있죠. 그럼 이런 주식들은 트레이더들의 이제 완전 기본 타겟이 돼요. 지금 테슬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몰린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이 데이 트레이더 입장이다. 그러면 그곳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 데이 트레이더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사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경우는 뭐냐? 하방 지지가 약간 좀 그러니까 보장이 많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사고 올라가면은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급등을 가려면 떨어질 때 막 사는 사람들이 많고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사팔하고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고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많이 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바닥을 잡아도 거기에서 이렇게 급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추가로 사면 돼요. 하지만 반드시 반등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꿈을 가진 주식들은 그리고 이제 호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주식들은 이 반등을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방이 잘 잡혀요. 예. 이거고 이제 유사한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적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또 그러니까 뭐냐면 1330원이다. 근데 이게 이제 1200 뭐 8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바닥을 잡으면 올라가고 또 매도를 하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게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엄청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원시원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보이기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막 여기서 이제 뭐 약간 막 뭐 이런 것처럼 막 전 저점이 막 깨질 듯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급등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서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저게 승인되냐 마냐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그 생각들이 몰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1번마, 2번마, 3번마 우승을 한 번도 못 했던 이 3번마 사람들이 전부 요 비트코인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여기는 우승을 못 했던 3번마죠. 근데 여기를 샀던 사람들은 아니 비트코인 ETF가 막 승인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더리움을 가서 사는 거야? 여기는 소수가 사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은 야 이거 ETF만 승인되면은 대박이야. 대박이야 하면서 야 이거 막 저점 매수해서 들어가야 돼. 막 떨어질 때마다 막 사서 모아야 돼. 테슬라 오피타죠. 야 테슬라 이거 떨어질 때마다 갖다 막 사서 모아야 돼. 막 이러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도 인제 서학개미들 매수 그 1-2 위를 다투죠. 음. 자, 그러니까 인제 많은 사람들이 산 만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인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팔아 버린다는 얘기니까 오늘같이 초초대박 사건이 터졌는데 막 급등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한 이 정도 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주식이 인제 사람들의 생각과 인제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인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인제 쪼끔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인제 비트코인이 좀 심하게 말하면 인제 좋은 날은 다 갔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푹 떨어져 갖고 개미들을 한번 중간에 한번 다 떨구고 그리고 또 막 급등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좋은 날 다 갔다. 어 근데 이 이야기가 곧 테슬라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죠. 테슬라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대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제 이 이유를 분명히 알겠죠. 예.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 그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신제품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왜 진작에 못 올라가고 수개월간 이 조정을 겪었던가. 어 근데 이런 이제 수개월간 조정을 그 신제품 발표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올라갔죠. 예.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사셨었을 것 같고, 그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알았다면은 미리 사셨겠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아, 이럴 줄 몰랐어. 예. 아, 이럴 줄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제 테슬라도 그래요.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정말 막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예, 내가 산 테슬라만 막 왜 이래 막 하면서 인제 기분이 안 좋죠. 예. 근데 인제 미래의 테슬라 주가가 인제 이렇게 인제 막 인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사건. 그 원인 사건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대부분 몰랐어. 예. 여기서 인제 포드가 그때 이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들어온다, 그런 소식이 인제 전해지면서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알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내부자 네. 내부자 어 내부자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불법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개발하고 있던 내부자들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겠죠? 네. 우리가 예 그 AI 칩이 들어간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 안 했겠죠. 네. 근데 인제 그런 완전 무결한 정보에 단속이 되는 시장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내부 정보가 완벽하게 보안이 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주가가 안 떨어지네.' 하는 주가는 잘 유심히 봐야 돼요. 테슬라도 사실 이제 주봉상 보면은 이상하게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지금 며칠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00%를 상승한 주식이거든요. $100에서 $300까지. 200%를 상승을 한 경우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안 떨어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튼 지금 다른 종목도 올라갈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비교의 세상이잖아요. 네. 저기 윤 대통령이 뭐 벤틀리 이야기 하던데, 자, 여러분이 벤틀리를 사셔갖고 타고 다니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예. 왜냐? 이게 흔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예. 보통 사람들은 탈 수 없는 차. 나만 특별해. 예. 난 특별해 하면서. 근데 전 국민이 벤틀리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벤틀리를 샀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참 우리가 비교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 인간 사회의 그 하나의 원리죠. 그 주식에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이럴 줄 몰랐어 하는 그런 신선한 사건이, 새로운 재료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의 시대 2024년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거, AI 관련된 거 이제 아마 올해도 굉장히 이제 흥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은 지금 그렇게 심한 조정을 겪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그 건데, 이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 개발력, 또 자금력, 인력, 그다음에 속도, 이런 걸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 기업들이 뭐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나갈 그런 시기가 아니다. 지금 다들 굉장히 막 전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성과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성과도 못 내고 기업들이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러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안 좋죠. 근데 기업들이 막 기가 펄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열심히 막 기업들이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막 뿜어내는 그런 한 해가 또 될 것 같아요. 올림픽도 있고, 그래. 선거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주가가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다 예고해 드렸죠. 신기반기하죠. 네. 제가 이렇게 주가가 됐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막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올라간 주가는 그 이후에 요거에 나온 이 그림을 엄청나게 그려드렸죠. 여기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뭐 이런 것도 보셨겠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명확하게 이제 나왔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이건 이제 기본 앞에 전제를 깔아놓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힘들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진짜 본 게임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갈 거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갭 상승을 합니다. 여기다 구멍을 만듭니다. 여기서처럼요. 그러니까 이 갭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신호탄이에요. 이거. 자, 여기에서 갭을 만들고 이거 신고가로 뚫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갭을 못 만든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앉는다. 이러면은 상당히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CPI 발표가 있죠. 자, 정말 빅테크들은
대단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퍼포먼스는 사실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말하면 좀 나쁜 의미인데 그냥 뭐 과상승, 예, 과상승을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그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 뚫어버린다. 예. 그러면 그냥 이제 한 번 더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갭상승 나오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ETF가 열렸는데 그쪽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뭐 일어나는 일.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 2015년인가, 13년인가 그때 비트코인의 존재를 처음 봤고 그 현물 ETF가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린 거고 그 뭐 요번에 테슬라에서 만든 그 사이버 트럭의 뭐 48V 시스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상용차의 그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이 핸들에 그 조인트가 없죠. 그냥 이렇게 전기로 신호를 보내서 핸들이 돌아갈 때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나중에 100년, 200년 흐르면은 이제 역사 시간에 우리 후손들은 배울 거예요. 그때 2020 몇 년에 뭐 저기 뭐야 이런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58년에 뭐가 처음 나왔고, 1963년에 뭐가 처음 나왔고, 뭐 60 몇 년에 뭐 인류가 달에 처음 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로켓을 쏘면은 다시 돌아오는 로켓가 나타났다. 100년, 200년 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화성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923년에 뭐 AI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미래의 후손들이 이 AI와 이제 어떻게 지낼까? 네. 그건 이제 후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버트가 나와서 이제 미래의 사람들은 사실 미래는 뻔해요. 노동 해방. 미래 사람들의 미래는 뻔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자, 더 이상 공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이제 많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죠, 미래는. 공장 노동은 이 옵티머스 로봇이 하고 있는 그 시대가 미래죠. 뭐 부르보도 뻔하고요. 그다음에 이 옵티머스가 있어야지 이 로봇을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가서 이제 일을 시켜야 되겠죠. 외부에서. 그래서 뭐 공장에서 일 시키려고 만든 거이기도 하지만 이 일론이 하는 모든 일은 대부분의 일은 우주로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도조 컴퓨터도 그러니까 다 명분은 뭐 자동차 만들려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다 우주.
자, 우주에 뭐 여행 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와 로봇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이버 트럭처럼 화성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주 울퉁불퉁한데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트럭.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상황은 좀 안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좋은 면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좋은 면이냐? 아직 대박 소식이 터지기 전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아, 이런 뉴스가 있었어? 하는 그런 신선한 재료가 필요해요. 이 신선한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요때처럼 랠리를 펼치기 힘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시장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달걀 중에서 그러니까 달걀이 이것만 있는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목을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을 사니라고 테슬라를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뭐가 이제 뉴스가 나왔다 하면 여기 와서 막 사겠죠. 음. 자, 수고하셨습니다.